울산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패배하고 나서 제가 울산에 와서 우리 신규명 위원장님께서 주최한 간담회 제 초청 강사로 와서 우리 시리에 빠졌던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울산에 오면 항상 아쉽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될 듯 뗄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이 지역을 보면서 이 중앙당에서 그동안에 울산을 너무 좀 무시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황명필 후보님도 이번에 시당 후보로 나오셨는데 어쨌든 시당에 훌륭한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셔가지고 시당을 더 잘 이끌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에 노풍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정부를 계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곳 울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정말 소중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서 보면은 울산은 그냥 전당대회요 당을 대표를 뽑는 그 정도 수준의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그동안에 울산은 그거는 진다.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있었죠. 민주당한테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민주당에서 고생하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 조경태는 부산에서 원외위원장을 8년간 했고 민주당의 서름을 더 잘하기 때문에 조경태가 반드시 최고인에 당선되어서 영남지역 울산의 서름을 보듬어 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8살 나이에 민주당으로 시작했습니다. 15대 선거에서 15%의 득표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16대 국회에서는 17.5%의 득표를 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은 15%, 17% 정도 받으면은 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 종인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대 선거에서 39.2%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18대 선거에서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도 45% 득표로 재선을 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58.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진정책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조경태 영남을 대표해서 전국 정당하게 기수가 되고 수권 정당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홈런이 필요한 시기에 4번 타자로 나선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단 한 분의 국회의원도 광역기초의원도 없는 민주당의 동토 울산.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39.8%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이뤄낸 이곳 울산. 여러분들은 정말 척박한 대지에 지역주의의 벽을 깨는,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위대한 농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민주당의 희망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울산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온갖 국정을 실패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서민들이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에서 우리는 패했습니다. 10년 전 우리의 노무현을 찍었던 지금의 50대에서 우리는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집권했던 10년간 우리는 그 알량한 권력, 그것 처음 만져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고 개파를 만들어서 권력 다툼만 일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아파하는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락한 의원회관에 앉아서 우리의 길을 찾았고,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앉아야 제대로 된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귀족 정치가 민주당에게 어느 사이에 끼어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어려운 국민들이 하소연하던 민주당 당사 앞에는 국민들은 없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없는 민주당,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귀족 야당 그 모습을 이제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를 선언했던 진주의료원 환자분들이 생각납니다. 갈 데 없다고 눈물 짓던, 홍준표가 믿고 새누리당이 밉다고 눈물 흘리던 그분들,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있는 노동자들, 바로 그것이 2013년 민주당의 현장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간절히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고위원회부터 확 바꾸겠습니다. 안락한 국회와 중앙당이 아닌 바로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겠습니다. 몰락해가는 골목 상권, 영세민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농토를 갈아엎은 농민들의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한숨 짓는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현장의 국민들을 일일 당대표로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 당의 가장 핵심 과제로 삼고 싸워야 합니다. 중앙당과 각 시도당위원회를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다들 당대표 후보랑 다들 가셨는데 울산시당에 보내주는 중앙의 일일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0만 원 남짓 넘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사업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회를 주요 기구로 두고 인력과 재정을 최우선 배치해서 현장형을 우대하는 당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그 이름을 풀뿌리 정치센터로 바꾸고 그곳에서 지역 일꾼을 키워내고 그 지역 일꾼으로 공천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천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단단한 민주당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지키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협상 52일 동안 박근혜 오만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정부조직 협상 승리의 선봉장 이후원식이 다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기호원 신경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시베리아에서 농토를 일구고 꽃을 피워낸 여러분,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지구당 위원장 여러분, 임동호 경제분, 그리고 사회 보시는 미남 오영호 위원장, 유성영 위원장, 그리고 오늘 출마하신 황명필, 신규명 후보자 여러분,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의 상황,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셨듯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위기는 5월 4일 우리가 결정을 하고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고 난 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날 밤 뉴스가 그 다음날 아침 조간이 어떻게 전할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뉴스를 했다면, 지금도 하고 있다면 두세 가지 중에 하나의 얘기를 할 겁니다. 민주당 드디어 개혁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민주당 그렇고 그런 지도부를 다시 구성했다. 아니면 깡그리 무시하는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뉴스 중에 하나를 5월 4일 선택하시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뉴스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은 깡그리 보도조차 되지 않는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개혁과 개선, 혁신, 이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오늘 우리 이 현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엉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은 최악입니다. 정치 불신, 여기에 기인한 모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질곡으로,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을 뿌리 뽑는 일, 이 무관심을 돌리는 길은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너냐? 왜 너라고 주장하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내가 적임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당연히 물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지난 날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와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였습니다. 앵커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바꾸지 않고 앞만 보고 기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MB와 맞짱을 뜨다가 원세훈에게 사찰당하고 MBC 광고 다 뺏어가고 인사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앵커에서 잘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서 제가 가진 원칙은 자유, 민주, 약자 배려, 힘에 대한 견제, 안전이었다고 말했고, 그러나 기자의 꿈을 버리고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저에게 원했습니다.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원해서 받았습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굉장히 험한 영등포울이라는 지역구를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상대는 박근혜 오른팔이었던 사무총장 권영세, 지금 주중대사로 간 권영세였습니다. 당장 어려워도 결국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받았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택, 민주당은 저에게 쇄신, 개혁의 책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신한 개혁 초선 최고위원이 되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사랑받고 믿음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가 제가 4년 전 뉴스데스크에서 잘린 날이었습니다. 그 클로징 멘트의 일부분을 읽으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밝은 메시지 전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업에서
국회로 출퇴근을 하는 유성엽입니다. 18대 총선, 19대 총선을 저도 무소속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무소속이란 말이 너무 좀 외롭고 처량해서 야 무소속이라고 하지 말고 독립군이라고 좀 불러달라. 아마 영어로 무소속을 인디펜던트라고 한다고 해서 그 독립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정말 이곳 울산에서 그 야당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독립운동하는 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그런 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치 활동하시는 우리 울산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난 대선 때도 많은 득표율을 올리셨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틀째 우리가 정견 발표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과연 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우리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민 후보께서 여러 가지 5월 4일 전대 이후에 뉴스 보도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전대에서 대표가 바뀌고 최고위원들이 바뀐다 해서 민주당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기에서 대표가 바뀌고 최고위원이 바뀐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명쾌하게 시원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유야무야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도 이래 두 번의 총선 패배, 두 번의 대선 패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패배 자체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 정권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래서 두 번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패배를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또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공천을 잘못해서 총선 실패로 이어지고 총선 실패가 대선 실패의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선을 기획하고 대선을 이끌었던 분도 그 기득권 하나 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서 당심을 왜곡해서 총선 공천에 실패하고 대선 후보 공천에 실패한 분들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87년도 대선에 패배했을 때 총재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2002년도 대선에 패배했을 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97년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불행한 일이었습니다마는 문제 제기가 되자 뛰어내리셨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만 이번 전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실 것을 엄중히
건의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기호 7번 양승조 여러분께 정중하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약 10년 전 제 고향 천안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충남은 울산처럼 민주당 불모지였습니다. 김대중의 김자, 민주당의 민자도 못 꺼낼 상황이었습니다. 2당도 아닌 제3당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저 양승조는 울산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을,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울산시 시의원도 구의원도 한 명 없는 우리 울산 동지들의 서름과 아픔을 저 양승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울산시당의 든든한 후견이 되어 울산 대의원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대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희망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우리 모두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민주당 재건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아가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하여 희망의 전당대회, 힘찬 전당대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B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청의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울산 등 영남, 호남과 서울, 경기를 잇는 대한민국의 허리를, 충청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승리 길이요 정권 교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이 충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충남의 유일한 삼성위원 저 양승조 선을 꼭 잡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양승조 울산 지역 대의원들의 지지로 최고위원이 되면 당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 제도를 도입하여 울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영남에서 15년째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한 동지는 열성당을 한 명 만들기가 자동차 한 대 팔기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보다 더 힘든 울산에서 민주당 운동을 하기 싫은 동지들께 비례대표 선거를 당선권에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가 무엇입니까? 개혁의 실천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민주당의 수십 가지 개혁 방안, 수백 가지 혁신 방안, 국민들은 맹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민주당의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 40.19 마라톤 풀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을 해와서 22일간 단식투쟁도 했습니다. 중과도 맞바꿀 강인한 의지와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저 양승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임회가 성실한 저 양승조가 신뢰와 실력에서 안철수를 능가하는 새로운 민주당 건설에 맨 밑바닥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뢰와 강단있는 성실한 저 양승조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고 10년을 뒤찾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7번 양승조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양승조를 선택해 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 오산 출신의 삼선 의원이지만 경남 노령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조경태만 영남 후보가 아니라 저도 영남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남 후보 안민석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아주 특별하게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남들에게 생색내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만 알 수 있도록 조용히 하자 했던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제가 백혈병 소아암협회 아마 저 꼬마가 아마 동생이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백혈병 소아암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혈병 소아암협회 하나 어머님들이 성원하러 오셨습니다. 뒤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아이들의 케어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하고 국가도 건강해야 되고 정당도 건전해야 되고 민주당도 건강해야지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허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기 위해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참 분위기가 좀 썰렁하죠. 제가 지난해 1년 365일 동안 52주 52회 홍성교도소에 있는 정봉주 의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젯밤에 정봉주 의원이 사모님과 함께 부산을 내려와서 저의 최고위원 출마를 걱정도 하시고 격려로 하러 부산에 오셨습니다. 정봉주 의원께서 안민석 같은 지독한 사람이 이번에 최고위원 돼야지 당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포함한 후보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발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말고 당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대신 좀 해줘라. 이번 최고위원 되려고 그러면은 아니면 너 이야기보다 당원들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속 시원해 하면은 분명히 최고위원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당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뼛속까지 좀 바꿔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바꿔라. 확 바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앞서 당대표 후보님 그리고 최고위 후보님들 말씀 들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공약 비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10년 뉴 민주당 플랜입니다. 후보님들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2011년 민주당 혁신 방안입니다. 천재비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후보님들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해 총선 패배 원인과 대안 후보님들 말씀하시는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휴지 조각이 다 되었어요.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강단 있게 뼛속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번엔 지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바꾸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다렸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예, 울산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최대 산업도시 울산을 지켜오셨는데요. 자본가 정당 새누리당과 노동자 정당 통합진보당 사이에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해온 우리 민주당의 이 노선 정치 지켜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 아니다. 울산에서는 진보당이 제1야당이다. 그래서 저 윤호중 여러분이 최고위원회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제1야당 자리를 진보당에 빼앗긴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울산의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후보자들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또 석패율제라든가 또 울산에서 노력하신 여러 이 동지 여러분들을 당선권 비례대표에 올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1만 생활정치 지역 일꾼을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일꾼을 가장 먼저 울산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윤호중 할 수 있습니다. 저 26 청년 나이에 당의 최말단 당직 기조실 간사에서 시작으로 26년 동안 당의 밑바닥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정말 죽어라 하고 일해온 사람입니다. 당을 잘 압니다. 당을 어떻게 해야 바꿔야 되는지,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당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야말로 당의 물길을 아는 저 윤호중만이 울산 여러분들과 함께 울산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대선 끝난 뒤에 우리 정말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일이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 상처 이것을 서로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당을 살려보자 이렇게 손잡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넉 달이 지났다면 아마 우리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대선 책임이 뭐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냐 물러나야 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민주당 역사에 동지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서로 사랑해온 그런 격려하는 전통이 없었다면 과연 사전 5기에 김대중 대통령 계셨겠습니까? 바보 노무현의 지역주의 깨뜨리기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선거에 지고 와도 당신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울 테니 더 한번 나서보시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온 그 전통, 우리 민주당의 동지의 전통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께 이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서로 단합하려면 우리 당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 윤호중, 우리 민주당부터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계보가 뭐가 됐든 자신이 무엇이 됐든 자신의 실력대로 평가받고 그것대로 보답받는 그러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윤호중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당을 살리려면 적어도 우리 민주당의 물길을 아는,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를 아는 그런 최고위원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6년 동안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분골쇄신 헌신해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민주당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일꾼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